이제 7주차 목요일이고 다다음 주 9주차 목요일 4월 27일 목요일에 지금 현재 목표상으로는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과 관련한 안내문을 지금 게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사실은 별 내용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살짝 살펴보고 오늘 원래 본론으로 넘어가고 지난주에 남겨놨던 거 남은 정리하는 걸 살짝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4월 25일 다다음 주 화요일에 L4G 프로젝트 코드 작성 마감이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서 진행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리 이클립스 같은 거 켜두시고 이 내용 살짝 구경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올해 중간고사 출제 및 진행 방침 안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평가 기준 해가지고 지금 박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시험은 나름 공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들은 아직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수업을 그렇게 자주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 예를 들면 이거 소위 말하는 손 코딩 시키는 거 아니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로 불안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는 시험 그 자체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를 해서 박제를 시켜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서에 입각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랑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스럽게도 이 안내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오픈톡방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우리 에브리타임에다가 글을 올려갖고 프로그래밍 관심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라 해서 매년 운영하는 톡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 조금 넘는 111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관심 있는 친구는 이따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요즘은 뭐 인공지능 얘기가 핫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요. 아무튼 자,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분이 뭐 문자라든가 메일로 저한테 이 시험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만한, 이거 알고 있으면 평균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물음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 개인한테만 또는 누가 들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거를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면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영상으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따로 공지를 올려서 LMS에다가 게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험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까지 기본 단계랍시고 다뤘던 내용들은 보편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프로그래밍 자체에 해당하는 또는 뭐 우리 뭐 4주차 슬라이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듣고 싶다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제 시험 당일에는 그 막 수능 같은 거 보면 출제하시는 분들 막 감금시키잖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말라, 뭐 핸드폰 압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목요일 당일날 시험 당일날 0시부터 출제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출제자의 입장이 돼버려서 여러분의 우리 시험 범위,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도 받지 않고 채팅 금지 모드로 하루 동안 지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살짝 구경해보고 물어볼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한데 혹시나 뭐 학교의 정책이 바뀌든가 해서 요 안내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9주차 목요일 날 볼 거고 우리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인데 일단 시험 자체는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시간을
중간 쉬는 시간을 두고 같은 장소 여기서 두 교시 1교시랑 2교시로 나눠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뭐 17시 25분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일단 1교시 시험 시작하고 30분 안에 들어오시면 1교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해둘게요. 근데 자,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다 풀고 나가면 그 다음에 늦게 온 친구가 들어오면 조금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교시 같은 경우는 내가 10분 만에 다 풀었다 하더라도 늦게 오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저 30분 동안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미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전까지는 들어오셔도 돼요, 늦게 오는 친구들은. 네, 이 안에서 다 푼 친구들은 30분 동안은 늦게 오는 친구를 살짝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각을 했는데 30분을 넘겨서 도착하게 생겼다라면 일단 1교시는 날려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입장에서 여기 4시 전에 여기에 도착하면 1교시, 2교시 시험을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게 4시 반 시작 맞지? 2교시는 그런 30분 유예 기간 같은 거 없이 딱 시작하면 바로 시험을 볼 예정이고 자유롭게 나가셔도 될 거예요. 늦게 오는 친구들은 2교시조차 늦게 오면 그때는 들어오시는 게 불가능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수업 시간, 우리 3시 수업이잖아요. 그거 컨디션 맞춰서 적당히 그때쯤 와서 30분 동안 내용 구경하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이제 우리 L4G 실제 10만 판을 돌릴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 동안 그런 거 준비하고 등등 과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이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서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부담되면 저 반대편까지 자리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넓혀서 충분히 공간을 두고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교시랑 2교시 쉽게 표현한다면 1교시는 이론 시험을 볼 거고 2교시는 실습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게임 프로 수업, 이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 각종 개념들 여러 가지 있죠. 뭐 수식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잘 가지고 있나를 물어볼 거예요. 대학교 수업에서, 대학교 시험에서 중시하는 두 가지 중에 수업을 잘 들었냐랑 배운 거를 지금 써먹을 수 있냐, 두 개를 각각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고, 따라서 순수하게 수업, 우리 시험 범위, 수업 자료 안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채점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단답형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객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프로그래밍 동네에도 다양한 지방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동네마다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A라고 말하는 걸 저쪽에서는 A 프라임이라고 말한다든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1교시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 비슷하게 쓰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선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답변을 제시를 하면 경우에 따라 오답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식이랑 문장을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최대한 구분을 하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까지 구분을 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수식이랑 값을 구분하지 않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교시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냐, 구분하는 수업 내용을 잘 들었었냐를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의 답변 또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2교시는 실제로 여러분이 자바 코드를 적을 수 있냐를 물어볼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펜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표를 제시할 거예요. 심지어
이전 수업에서 다룬 적 없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문장, 메서드 정의 또는 클래스 정의, 이제 거긴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등등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채점은 이게 수업 시간에 다룬 것들만 썼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여러분이 지금 펜으로 적어놓은 자바 코드를 제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타이핑했을 때 오류 안 나고 딱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채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 펜으로 코드를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클립스 우리는 적극적으로 썼었던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자동 완성을 여러분 문제지가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부분 점수도 충분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미리 이제 문항 밑에다가 힌트 해가지고 이런 거 써보세요. 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와 같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국말로 적혀있는 설명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 아쉽지만 불편한 환경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게 2교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걸 두 교시로 나눠서 보고 자빠졌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아직은 내가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시작 전 설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현장에서 굴러다녀 본 친구들은 그 눈치 같은 느낌의 감각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2교시는 힌트가 많이 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 힌트 내용은 당연스럽게도 우리 수업 자료에서 다뤘던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투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내용, 2교시 내용을 한 문제지로 드리면 그렇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2교시 문항에 적혀있는 힌트를 보고 1교시에 답을 적는 게 가능해요. 네, 지금 수업 내용은 영상은 잘 안 봐서 아리까리한데, 수업 시간을 졸아서 아리까리한데 2교시 힌트에 저런 단어들, 키워드가 박혀있는 걸 봐서 1교시 3번 문제 답은 이거겠구나 라고 찍어 맞추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게 가능하다면 현장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두 교시를 나눠서 본다 보시면 돼요. 힌트 같은 거 별로 안 적혀 있는 1교시 일단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답안지를 싹 거둔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1교시 답안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 단답형 단어, 정답 단어들이 힌트에 막 박혀 있는 상태로 새로운 문제 풀라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제지를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출제 궁극의 목표는 평균 50점을 달성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청정수라고 할게요. 청정수 친구들은 1교시는 그럭저럭 잘 보는데 2교시 점수가 뭐 50점 만점에 10점을 받든가 할 겁니다. 40점 플러스 10점 하는 거예요. 고인물 친구들은 1교시는 내가 워낙 해온 게 많기 때문에 깔려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다가 고르다가 10점이 나올 겁니다. 2교시는 이거 뭐 껌이구만 하면서 막 10분 만에 다 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40점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평균 50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딱 채점했는데 정확히 50점 0이 떨어진다. 그럼 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균 50보다 낮은, 그러니까 50보다 낮은 평균 점수가 나왔다라면 그건 이제 저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수업 진행했는데 8주간 진행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 패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중간고사 평균이 50점보다 높다라면 그것도 역시나 제 패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더 어려운 문제 내야지 평균 50 나올까 말까 하는데 쉬운 문제를 내드려서 50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거니까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주차 목요일은 여러분과 저와의 간단한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두 교시로 하고 시험 범위는 슬라이드 파일, 우리 지금 .pdf 파일 계속 업로드하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별표 쳐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충 그 정도만 납득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퍼블릭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 자료에 설명돼 있는 수준 정도로만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보단 덜 중요한 수업 영상, 제가 이제 슬라이드는 내비두고 막 뻘소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9주차 목요일 오기 전에 2배속 걸어가지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셔도 그럭저럭 의미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pdf 파일 우리 수업 자료 슬라이드 내용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시 해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임포트 여러 번 해가지고 코드 적어본 적 있죠. 그 예시 코드에서 등장했던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스캐너라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직접 설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다 라면 여러분 아마 스캐너를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적었던 그 한 줄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도록 눈으로는 구경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스캐너 어쩌고가 지금 문항에 적혀 있다. 지금 스캐너 S는 뉴 스캐너 해가지고 적혀 있다면 내가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S하고 점 찍어서 진행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예시 코드에서 다뤘던 그런 요소들을 살짝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시 코드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안 봐도 돼요라고 적혀 있는 건 안 봐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고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은 이제 7주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직 수업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시점에서 기본 단계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콘솔 탭에 글자 출력하고 뭐 이게 까만색이네 빨간색이네 이러고 자빠져 있었는데 키보드 입력 받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L4G 그 사전 답사할 때 봤었던 그런 소위 GUI라고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 내용들, 기본적인 그 루트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다룰 예정이라서 중간고사 이전 전체 8주 어치를 놓고 보면 다음 주 내용만 조금 동떨어진 내용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쫙 스토리 있게 흐름을 따라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따라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다음 주 것만 좀 요상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자료에 첫 슬라이드에 별표를 붙여놓을지 안 붙여놓을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붙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일단 정리해 두고 중간고사로 딱 고정시켜 두고 우리의 지식을 픽스를 시켜 두고 본격적인 게임 만들기로 후반부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래서 배점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교시는 최소 90%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슬라이드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는 없었지만 제가 말로만 씹으려서 영상 유튜브로 박제해 둔 내용 또는 예시 코드에 적혀 있는 내용에서 많아야 10% 정도, 5점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교시의 경우는 그래요. 자, 반면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다종다양하게 적을 수 있냐를 물어볼 거고 딱 한 줄로 끝낼 수 있을 만한 선언 적어보세요, 수식 적어보세요, 문장 적어보세요가 30% 정도. 그러니까 15점 정도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보세요. 메서드 정의 적을 때 아마도 여러분 데이터 흐름을 추가로 신경을 써야겠죠. 자, 이 메서드 나중에 호출할 때 저 사람이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이런 숫자를 리턴할 수 있는 뭐뭐뭐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주세요 와 같이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괄호 내용물 잘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게 역시나 15점 정도.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게임 만들 건데 여기서 캐릭터 이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적어주세요
등등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배점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점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과 관련한 안내요. 요거 뭐 여러분 이름 적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클립스는 이 이름이 필드 이름이냐, 심지어 스태틱 필드 이름인지 non 스태틱 필드 이름인지 같은 것들을 색상으로, 이탈릭체로 등등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지는 흑백으로 인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색상으로 구분한다라는 스킬을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요즘 칼라 인쇄 비용 막 300원, 500원 하더라고요. 흑백은 아직 50원 선에서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지 인쇄한다 하면 할인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종다양한 이름들을 사용해 봤었고,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새로 도입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일단 우리가 새로 정했던 이름이 아닌 미리 선언 내지는 정의가 적혀 있었던 이름들 중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형식 이름들 중에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예를 들면 int라든가 boolean이라든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형식 중에서도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스캐너라든가 그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시스템은 java.lang.system이란 말이에요. 풀네임으로 따지면 거기서 이제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들은 싹 빼고 그냥 그 형식 이름만 달랑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stem.out이라든가 scanner.nextint라든가 같은 것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써본 애들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미, 유, 넘버, 차, 이런 중간중간에 새로 우리가 직접 선언 적어서 get absolute number 이런 이름은 여러분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main이라는 친구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자동 완성 당했고 늘 메서드 정의가 우리가 적은 .java 파일에 적혀 있었긴 하지만 저 친구는 일단 특별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이름들은 단 하나도 외우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이름 외울 때는 자, 빨간 줄을 여러분 문제지가 자동으로 그어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 적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철자, 대소문자 포함해서 철자를 틀림없이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예를 들면 어디 소속, 시스템 소속, 스태틱, 데이터 이름이다, 필드 이름이다. 그 다음에 스캐너 소속, non-static, 메서드 이름이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같이 들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특히 2교시 문제지에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않은 다양한 이름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이름을 정해놓고 여러분한테 problem 3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와 함께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같이 적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 해결하는 와중에 답안 적는 와중에 얼마든지 새로운 로컬 변수 이름, 새로운 필드 이름 도입해가지고 답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도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이름, 넘버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이 넘버가 무슨 이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위에 슬쩍 보셔서 이게 지금 int 변수 이름이구나, int 값 하나 담는 데이터 이름이구나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음영 처리 같은 거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스코프 관점 적용해 가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이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흐름도 여러분이 봐야겠죠. 지금 조건식에 넘버가 3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과연 이 조건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넘버 자리에는 지금 숫자가 뭐가 들어갈 것이냐. 맨 위에 넘버는 4가 적혀 있었다라면 여기에 4가 들어있을 테니까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나올 테니까 내용물 실행을 안 하겠구나 와 같이
그런 데이터 흐름도 여러분이 적혀있는 예문을 보고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그런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스캐너 외워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을 배신하고 스캐너에 대한 설명이 문항에 그냥 대놓고 박혀 있다든가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키워드, 뭐 다양한 키워드 있었죠. static, int, boolean 등등 있었잖아요. 자, 걔네들 빨강색으로 인쇄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까만색으로 인쇄할 예정이고 우리가 직접 설명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뭐 임포트니 뭐 위에 자동 완성해서 썼었죠. 그 다음에 오늘 막 슈퍼 같은 것들 나오고 익스텐즈 이런 거 막 적혀 있을 텐데 자, 이전에 우리가 직접 적어서 아 얘가 무슨 뜻입니다라고 확인하지 않았던 각종 키워드들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if문, while문 같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항상 자동 완성으로 적긴 했지만 if, while 키워드 같은 것들은 철자 틀리지 않고 잘 적으셔야 되고 각각 키워드들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if, while, return 같은 것들은 그 특정 문장을 적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if문 시작이다 와 같이 가장 처음 적는 키워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키워드가 어느 상황에서 쓰일 것이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나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안내문 끝이에요. 궁금한 거 시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유튜브에 박제를 해두겠습니다. 네. 자바 말고 이클립스와 관련한 내용이나 시험으로 나온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별표 쳐져 있을걸? 뭐 컨트롤 F11을 눌러 코드를 실행한다 이런 거 같은 거 시험 범위 그거를 1교시에서 출제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맨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단축키 뭐 썼습니까? 객관식 해가지고 막 Alt F4 이런 거 적지 않을 거란 겁니다. 뭐 일단 그 정도로 해둡시다. 감사합니다. 1교시 끝나고 2교시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같은 게 있나요? 그럼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노트 같은 게 확인 가능할까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울상을 지어도 됩니다. 자유롭게 마치 시험이 없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답 맞춰보셔도 되고. 시험 자체는 오픈북은 아닌 거죠? 아 오픈북 하면 우리 난이도 개 작살 날걸요? 클로즈드 북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한땐 이게 온라인 시험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50분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타임어택으로 갔어요. 저는 평균 50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능이 높은 친구들보다는 민첩성, 그 다음에 키보드 타수, 연타 능력이 높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겠죠. 물론 그런 시험이랑 우리 지금 요 펜으로 알파벳 적는 거를 승부하는 시험이랑 어느 게 더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초중고 때는 우리가 펜으로 시험 봤으니까 그런 경험은 12년어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필기 시험은 그럭저럭 공정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중고 시험 오픈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보통 전날 공부하죠.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전날 미리 머리에 담아두고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거 A4 용지 같은 데다 적어두고 그렇게 일단 준비하고 오신 다음에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 볼 예정이니까 각각 따로 중간중간 보완해 가면서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여러분이 원하면 중간 쉬는 시간은 10분이 아니라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일단 3시간 수업에서 2시간 어치 시험을 볼 건데 정밀하게는 100분 어치 시험을 볼 건데 일단 앞에 30분 지금 버퍼를 둔 거고요. 뒤에 아직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 쉬는 시간 좀 더 길게 가져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관련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해두고 가도록 합시다.